너무나 많은 분들이 로또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많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청약도 하고 투자를 합니다. 내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그런 액수도 모르고 그런 자본의 규모도 모르는데 부동산을 투자하고 주식을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계약을 못하고 그 청약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저는 24년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임성배라고 합니다. 또 유튜브 채널 임성배 TV 부동산 재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로또 청약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로또 청약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청약. 그래서 뭐 3억 로또다, 5억 로또다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죠, 요새. 청약 같은 경우에 이런 로또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청약 경쟁률이 이런 로또 청약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높아요. 청약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뒤에 지어질 집을 미리 내가 사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분양과 후분양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나중에, 집이 다 짓고 나서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통한 부분을 이제 청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청약 같은 경우에 계약금 10%를 먼저 납입하고 중도금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러서 순차적으로 이제 미래에 들어가는 그 집에 대한 우선권을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약에 유리한 조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특별한 조건을 갖춘 분들이 우선해가지고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노부모 부양이라든가 또는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구 이런 부분들의 특별 공급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실제로 신혼부부 때 청약을 통해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그 아파트가 이제 신도시의 아파트이고 24평의 아파트를 2억 1,700만 원에 제가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현재는 7억 원이 넘게 올라 있고 지금도 현재 제가 그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청약이라고 하는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활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당첨된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머니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상당히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계신데 2001년 정도 됐을 거예요. 2001년도에 평당 500만 원 정도 했던 24평의 아파트를 청약 당첨이 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계약금 10%도 없어서 계약금을 은행에서 이제 5%를 대출 실행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국민은행이 아니라 주택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서 계약금까지도 대출을 실행해 주셔가지고 어렵게 4대1의 경쟁을 뚫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셨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굉장히 큰 시세 차이 또 가격 상승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냐 하락하냐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냐 하락하냐 이런 대립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물가 상승률만큼 부동산의 가격이 우상향한다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좋은 시기들을 잘 선별해서 청약이나 내 집 마련의 수단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이 없으신 분들이 하기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격은 우상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지만 이제 실물 가치만큼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괜찮은 곳에 입지를 선정해가지고 미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물론 부동산의 가격이 하염없이 오를 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부동산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에 주택들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런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주택 매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청약에 적합하지 않는 분들은 자금을 확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들 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빠르게 스스로 한번 찾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수백 번, 수천 번을 받았는데 청약에 당첨이 되면 우선 계약금 10%를 내요. 물론 입지가 좋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20% 또는 입지가 좀 나쁜 곳 같은 경우에는 5%를 내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10%의 계약금을 내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중도금 대출을 건설사에서 이제 실행을 해주고 잔금 때까지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잔금까지의 기간, 공사 기간이 한 3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10%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청약 당첨, 로또 청약이라고 해가지고 당첨이 됐는데 실제로는 계약금 자체도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계약을 못하고 그 청약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좋은 기회를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많이 오르는 시점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로또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많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청약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대출을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내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그런 액수도 모르고 그런 자본의 규모도 모르는데 부동산을 투자하고 주식을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물론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지만은 그 투자에 앞서서 본인 자가 진단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 이러한 계약 포기를 하지 않게끔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10%의 계약금이 있는데 자금이 없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잔금을 못 치르니까 이제 청약을 못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계약금 10%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내가 중도금과 잔금을 추후에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야 될, 납부해야 될 이자 금액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 내가 5억짜리 아파트에 5천만 원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 4억 5천만 원의 잔금을 치르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이자, 즉 이자 비용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줄일 수 있는 소비 지출이 선행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되면 아파트를 당첨받는 거 이외에 나의 소비 지출 능력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써야 되는 돈 그리고 내가 무분별하게 소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 이제 건설사에서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무이자라든가 대출 비용을 적게 해주고 추후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이 아파트를 담보해가지고 대출을 또 실행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잔금 대출이라고 하죠. 최근에는 이제 규제책 때문에 6억 원까지밖에 대출을 안 되는 그런 규제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6억 원까지 소득이 증빙이 되면은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신용관리 같은 거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비 지출을 잘 해서 내가 잔금 치를 때까지 신용 등급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소득 수준을 많이 높여놔야지 이제 대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먼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고 내 월급이 상승하고 그리고 내 연봉이 상승하게 된다면 돈도 많이 벌게 되지만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많아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 자체가 또 달라지겠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그들의 가치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나 역시도 좋은 생각을 통해 가지고 또 콘돔 점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 인생의 귀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잔금을 하기 위해서 돈만 줄이고 아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벗어나서 청약 당첨이 되면 내가 어떻게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소득 수준을 올릴 수 있을까? 신용 등급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고민들도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건설사를 통해서 시행사를 통해서 잔금 대출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개인인 제가 가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은 대출 금리가 이제 정해져 있겠죠. 그 금리를 받지만은
청약을 통해서 내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잔금 대출을 실행할 때는 잔금을 실행하는 은행권들이 이제 주 1금융권의 은행부터 2금융권까지 이제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은행들이 좋은 조건으로 또 대출을 실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매매를 하는 것보다 청약을 통해서 사는 것이 대출 이자를 좀 줄일 수 있는,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각 사람별로, 구성원별로 좀 저리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들이 무엇이 내가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보다 잔금을 치를 때 저리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을 하나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1000세대, 1500세대 많은 대출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이익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당연히 이익이 되겠죠. 규모의 경제와 똑같죠. 제가 이 물병이 있는데 이 물병을 파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에 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1000원이라면 1000원에 줄 겁니다. 근데 제가 가서 이거 뭐 하나 사는데 1000원이 아니라 500원에 주십시오 하면 이거 500원에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물을 10,000병, 10만 병을 사려고 해요. 그래서 가서 이걸 10만 병 제가 사려고 하는데 이 물의 가격을 한 200원 정도 깎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가격 조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깎아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죠. 이 물과 같이 1000원짜리가 아니라 아파트는 5억, 10억, 20억이 넘어가는 상품이에요. 그런 상품에 큰 금액을 대출을 해주는데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잔금 대출을 한다면 당연히 더 저리로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은행 마진을 줄이면서까지. 팁이라기보다는 추가 비용을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주택이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지금 최근에는 1주택자 말고 무주택자한테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그럼 무주택자 분들은 주택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비용, 취득세라든가 또는 이제 잔금을 치를 때 법무 비용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비용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또는 내가 주택이 몇 개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딱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5%에서 10%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내가 현금 보유 확보를 꼭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부동산 잔금을 치를 때도 여유 자금이 10% 정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든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이 200만 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 보유를 해야 돼요.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게 되면 심리적인 압박,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거든요. 하지만 내가 1년 정도 살 수 있는 200만 원의 생활비면은 2,400만 원 정도를 내가 현금으로 미리 안정 자금을 확보해 놓고 있는다면은 내가 그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끌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빼고 마이너스 대출까지 끌어 모아서 영끌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그리고 폭락하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멘탈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 위에 10% 정도 자금을 활용하고 좀 가지고 있으면 좋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유 자금, 내 생활비의 6개월, 12개월 정도의 여유 안정 자금을 경제적 에어백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꼭 확보하셔가지고 인생을 사는데 리스크를 잘 피해가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에 당첨됐을 때는 부가 비용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청약 당첨되면 10%의 계약금만 들어갈 뿐이고요. 다른 부가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이제 10%의 계약금도 들어가지 않는 상품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3억대 아파트, 4억대 아파트도 있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그런 수도권의 아파트 상품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당첨의 지위를 나한테 주는 겁니다. 돈을
먼저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본 청약을 진행하게 되면 그때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10%의 계약금을 납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금이 없으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자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을 통해서 내 돈 하나도 없이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 중에 괜찮은 지역들을 선별하시고 청약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첨이 되면 이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 권한을 나한테 주기 때문에 또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내가 3년 뒤에 본청약이 있는데 1년 뒤에 본청약이 있는데 계약금 10%를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가장 줄일 수 있는 돈이 뭐지? 아, 통신비가 내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 알뜰폰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아, 인터넷 비용, BTV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 BTV 끊어야 되겠구나. 아, 내가 두 정거장을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지 말고 오늘부터는 다이어트도 할 겸 걸어서 출퇴근을 하면서 이런 비용들을 아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이 청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핵심적인 입지에 신도시들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건설이 됐고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를 추가적으로 건설을 할 예정이에요.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인접 지역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남이라든가 또는 남양주 왕숙이라든가 부천 대장이라든가 인천 계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금 현재 사전 청약들이 진행이 되고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직접 눈에 보이는 것만. 지하철역이 이제 여기 생길 겁니다. 뉴스에 나와도 지하철역이 진짜 생기고 내가 발로 밟아봐야지 아, 여기 지하철이 진짜 생겼네? 여기 주변 아파트가 이제 좋구나 라는 걸 느껴요. 하지만은 실제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체계적으로 개발이 될 계획들을 가지고 이제 신도시를 건설을 하는 거거든요. 1기 신도시도 그렇고 2기 신도시도 그렇고 그런 신도시의 정부의 그런 돈들, 공공기관들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학교, 지하철, 공공기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관들이 다 완공이 되게 되면은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3기 신도시도 살기 좋은 곳이 되고 또 그렇게 인프라 시설들이 개발이 되고 여기 생기고 하면은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부동산의 가격도 실물 가치 상승만큼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자금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행여나 혹시나 내가 돈이 없는데 앞으로 희망이 없는데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이제 월세로만 살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비관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행여라도 지나가다 지금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신다면 3기 신도시를 통해서 내 삶의 마인드를 바꾸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다만 그 문제의 방법을 내가 알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거나 믿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기 신도시를 통해서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또 하나의 기회를 좀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5억 로또, 10억 로또, 물론 당첨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억이라고 하는 돈이 큰 돈인가요? 작은 돈인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억이라고 하는 돈은 80만 원씩 매달 10년 동안 적금을 넣어야 돼요.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렇게 적금을 넣을 수 있으시겠어요? 10년 동안? 장기간, 오랜 기간 적금을 넣는 건 저도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잖아요. 이만큼 1억이라고 하는 돈은 내가 매달 80만 원씩 10년을 넣어야 되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1억의 차익도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인데 많은 사람들이 5억, 10억 너무나 높은 이상을 보는 거죠. 저는 만약에 1,000만 원이라도 남길 수 있다면 2,000만 원이라도 남길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내가 청약을 통해서 로또 청약을 통해서 부를 이루겠다. 인생을 바꾸겠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우리 가족과 살 집, 안정적인 집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내가 노후에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집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얘기는 꼭 방송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편집이 안 되고 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남에
100평짜리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집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 지방에 1억짜리 조그마한 단칸방에 살아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 집이 정말 러브하우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벤츠를 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페라리를 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동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 이 세상의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조건 좋은 집, 비싼 집이라는 관점보다는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집,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을 꼭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이라고 하는 도구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경매라든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잔금까지 다 치러야 됩니다. 대출을 활용해서. 하지만은 청약 같은 경우에는 10%의 계약금만 있으면은 3년 동안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부의 사다리가 있을 때 이 청약이라고 하는 사다리를 통해서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로또 청약, 비싼 곳, 입지가 좋은 곳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집을 일단 선택을 해서 그 집을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금을 모아서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를 늘리고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발 한 발씩 먼 강을 가는데 내가 한 번에 저 강을 넘는 것이 아니라 청약이라고 하는 디딤돌, 나한테 맞는 집을 통해서 한 단계 걸어가고 그 다음 단계에 또 걸어가면서 평수를 또 넓혀가고 또 지역이 좋은 곳으로 상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디딤돌 형식으로 부를 하나 두 개씩 넘어가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청약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 어려움 많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신 분들, 희망이 없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희망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